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다코입니다. 특집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주 2회 편성. 네, 주 2회 편성입니다. 자, 제가 항상 서러운 얘기를 죠. 서로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 방송에서 트레비 분수 찾아가는 그 버스에서 잘못 내렸던 그 얘기까지 한 것 같은데요. previous. 네. 그렇습니다.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트레비 분수로 갔죠. 숙소에 짐을 두고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위해서 리얼 로마 시내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그 호텔 옆에 카페에서 그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었고 버스 티켓을 사느라 그러고 이제 티켓을 사서 이제 다행히도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저도 이제 그 트레비 분수와 판테온이 있는 시내 안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그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버스를 저도 하나 노선만 그죠? 하나? 두 개? 노선만 탔기 때문에 가는 루트가 거의 이제 항상 거의 똑같잖아요. 뭐 숙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뭐 세계적인 관광지고 하니까 거의 뭐 모든 버스가 중심지를 지나는 버스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텔 근처에서 버스를 타고 갔죠. 그리고 요즘 워낙 이제 구글 맵이 구글 지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검색을 했죠. 트레비 분수를 찍고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편들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몇 번 이렇게 떠 있고 뭐 대충 이제 한 몇 분 후에 온다 이런 것도 다 되더라고요. 한국에서야 뭐 구글 지도를 거의 안 쓰고 뭐 저는 이제 카카오 맵을 쓰는데 이제 거긴 한국은 워낙 그런 시스템이 잘 됐으니까 몇 분 후 도착 이런 게 꽤나 정확한데 보니까 구글도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완전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거를 해서 그걸 잘 참고해서 이제 버스 번호를 보고 이제 기다렸다가 탔죠. 탔고 그래서 이제 트리비 분수 내리는 역이 트리토네 맞나? 트라이톤 영어로 트라이톤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트리토네 영어로는 트라이톤이라고 돼 있거든요. TRITON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어는 이제 거의 발음 그대로 읽기 때문에 트리토네에 내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이제 탔는데 트리토네 이름 플러스 뭐 뒤에 하나 더 붙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수역 뭐 총신대 뭐 이렇게 뭐 같이 붙는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형태의 정류장명이 있었는데 트리토네가 이제 두 개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내렸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내렸다. 첫 번째 내려가지고 보니까 이제 좀 더 걸어야 되네. 에이 그랬죠. 저는 또 이제 반깁스를 한 상태라서 잘못 내렸네. 뭐 그렇게 했죠. 그게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여행 초심자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실수죠. 이제 여긴가 아닌가 긴장하면서 이제 판단이 정확하게 서질 않고 트리토네 내려야 돼 이러면서 내렸는데 한 정거장 빨리 내렸다. 근데 뭐 정거장 간격이 그렇게 이제 넓지가 않고 보통 이제 그 메인 시내 안에 이제 메인 볼거리 위주로 도는 그쪽 버스 정류장들은 사실 간격이 촘촘하기 때문에 걷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걷는 게 뭐 약간 좀 내리막길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반깁사고 걷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날 날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친구랑 이제 걸어가면서
그 로마의 건물들과 푸른 하늘과 이 풍경들을 구경하면서 가는 게 되게 좋았어요. 좋았고 친구는 뭐 당연히 그 가져갔던 고프로를 꺼내서 막 신나서 촬영을 하고 저랑 친구랑 걸으면서 이야 그치 이게 유럽이구나 야 이게 로마구나 멋있다 이러면서 정말 아주 그 이제 사실은 리얼 관광의 시작이잖아요 이게 너무나 그 들뜨고 막 설레었던 그 기분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고 다녀온 지 이제 한 2주 됐나요? 서서히 로마는 한 간지 3주 된 것 같네요. 서서히 이제 잊혀지고 있지만 가물가물해지지만 야 참 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이 기억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제가 가져간 수첩에다가 혹은 제 폰의 메모장이라든지 그때그때 기억과 어떤 일의 순서들과 느꼈던 감정들과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이런 습관이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카메라 저는 사진이랑 동영상 촬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이제 고프로를 가져가서 그걸 좀 믿은 것도 있었고 저는 과거에 저를 봤을 때 어디 뭐 콘서트라든지 뭐 공연을 보러 갔을 때도 촬영은 별로 크게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좀 오래 남기고 싶다 했을 때는 촬영을 하는데 제가 항상 겪는 딜레마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겪겠지만 얼마 전에 무슨 유튜브 컨텐츠를 봤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공연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면 기억에 오래 남지 않는 느낌이 있고 하지만 기억에 오래 남진 않지만 그 영상을 계속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또 영상을 안 찍고 이 공연을 온전히 내 눈으로 보고 즐기면 그 순간에 그건 남지만 이제 영상이 없으니까 또 다시 찾아서 못 볼 수 있고 장단점이 있어요. 뭐 그 거기서 그 유튜브에서 하던 얘기는 요즘은 워낙 뭐 유명한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직캠을 찍고 영상을 찍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굳이 찍질 않아도 다시 그 기억을 소환하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긴 해서 뭐 그런 부분도 요즘은 이제 장점이긴 한데 이렇게 굉장히 이제 영상 매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그런 또 장점은 있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냥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순간을 촬영에 집중을 해서 신경을 좀 뺏긴다거나 그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좀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물을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목이 좀 되게 갈라져가지고 양해를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그런 성향이라 촬영을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고 다녀와서도 사진이랑 영상 정리하는데 제 나름 기준에는 많이 찍은 것 같은데 제 친구가 찍은 것 기준에서는 뭐 비교가 안 돼. 제 친구는 물론 고프로를 들고 갔고 영상 촬영을 많이 했고 워낙 이제 고화질로 찍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의 한 100기가 넘게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영상을 많이 남기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스스로 그 순간을 보고 기억에 남으려고 좀 하는 편인 것 같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기억이 참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고 뭔가 아무튼 뭐 사람이 쉽게 기억을 잃지만 그게 뭐랄까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기억들은 뭐 완전히 잊혀지기도 하겠죠. 근데 이렇게 뭔가 강렬한 여행의 기억들은 명확하게 남진 않아도 그 어렴풋하고 어스름한 그 기억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잊지 못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뚜렷한 기억은 당연히 더 남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게 너무 좋고 그때 어떤 그냥 짧은 어떤 그 햇살이 비치고 맑은 그 풍경의 어떤 그림과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한 그림은 아니겠죠. 다양한 어떤 저가 봤던 풍경들이 머릿속에 섞인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게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기억이 잊혀지고 있지만 이런 느낌은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해두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플러스 제가 팟캐스트 방송을 이렇게 녹음해서 올리니까 이게 일종의 저에 대한 기록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종종 보는 유튜브에 그 침착맨이라고 예전에 그 뭐죠? 그 이말년 만화 작가셨던 지금 이제 그만두시고 유튜버 이름이 침착맨으로 불리시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자기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영상을 찍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에 대한 어떤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뭐 당연히 또 기록 매체라는 게 기록 매체이기 때문에 남는 거긴 하지만 어떤 방송 소통 뭐라 해야 될까요? 재미 기쁨 즐거움 뭐 이런 면들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꽤나 그 자신의 어떤 기록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어떤 진지한 의견을 그때 필요하게 하셨을 때 놀랐는데 그걸 또 생각해보면 저도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이렇게 그나마 여행 다녀온 지 이제 2주 3주 요 안에 최대한 제가 남긴 정확하다고 그나마 정확도가 높은 요 기억으로 이렇게 녹음을 해서 남겨둘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또 삼촌 보러 빠졌네요. 이게 또 제 방송의 맛 아닙니까? 서로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새길로 빠지는 게 이게 서로를 안 하면 새길로 빠져서 결국 하게 된다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예, 그렇게 해서 친구랑 이제 걸어 뚜벅뚜벅 갔죠. 저는 쫄뚝쫄뚝 하면서 갔고 아직 기억에 남는 게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야 거기가 딱 중심지니까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이탈리아 사람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고 제 생각에는 거의 다 이제 관광객들이에요. 예, 인종들이 너무 다양하게 보이고 그랬는데 어느 이제 외국인 꼬마 아이가 제가 이제 친구랑 같이 횡단보도 건넌다고 서 있는데 제 옆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어린아이는 이제 표정이나 이런 걸 못 숨기잖아요. 그래서 제 깁스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되게 귀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걸어서 갔는데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걷진 않았고 어느 정도 이제 루트가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관광지답게 또 제 친구가 했던 얘기처럼 사람들이 우르르 많이 가는 쪽이 보여요. 그래서 저기로 가면 뭔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이기도 했고 뭐 이탈리아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구글 지도 보면서 머리를 이제 핸드폰에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이제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길을 걷지 마라. 그 소매치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고를 받았는데 생각해보면 구글 지도를 그렇게 많이 보면서 걸을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보이고 조금 잘못 가더라도 주요 관광지들이 그 근처에 모여있기 때문에 길을 잃더라도 금방 찾을 수 있고 한번 잘못 들면 막 먼 길을 돌아가야 되고 이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가실 분들이 있으면 그런 걱정은 별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고 모르죠. 또 저는 또 한참 성수기 시작인 5월달에 가서 사람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로마 시내야 뭐 겨울에 이럴 때 가도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비수기 때 가도 기본 이상은 할 것 같고 뭐 관광지로서의 순위가 2위던데요. 전 세계에서 로마가 1위가 파리고
1위가 2위가 로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현지에서 막 친구랑 이런 얘기 하면서 검색을 해봐서 알게 된 건데 가서 보면 뭐 2위일만 합니다. 파리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정말 고등학생 때부터 약간 어떤 꿈꾸던 꿈에 그리던 어떤 그 당시에는 버킷리스트라는 표현도 없었어요. 꿈에 그리던 꿈의 여행지였고 최근 표현으로는 버킷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버킷에서 제외가 되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과였는데 그 제2외국어를 저희 때는 선택을 했거든요. 배우는데 그때 대부분의 남자애들이 독어 아니면 영어랑 비슷하다 그래서 독일어 아니면 일본어 여기로 많이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이제 프랑스어를 선택했거든요. 불어를 선택했고 그래서 불어반 각자 제2외국어 시간이 되면 각 여러 저희 한 학년이 여러 반의 애들이 각자 이제 배우는 그 수업으로 이제 옮겨가서 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반에 있던 친구들이랑 이제 모여서 했는데 프랑스어가 이제 사람이 제일 잘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가르쳐주던 불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되게 이제 키가 작고 아담하시고 근데 되게 뭐랄까요 프랑스 특유의 그 자신감 넘치던 그 표현과 막 그 태도, 애티튜드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가지고 계셨던 그 선생님 계신데 지금 성함은 기억 안 나는데 궁금하네요. 그 선생님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저는 제2외국어를 프랑스어를 들었다. 그만큼 꿈의 여행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꿈꾸던 이유가 있었다. 세계 1위 관광지였다. 파리가 여전히. 근데 뭐 그 이후로 자라면서 뭐 이것저것 소문도 듣고 뭐 파리에 대한 뭐 실망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어서 그런지 파리 뽕은 좀 빠지고 언제부턴가 이탈리아 뽕이 좀 차올라가지고 신기하네요. 언제부터 그렇게 차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지금 17분이 돼가는데 아직 트래비 분수인 가지도 않았어요. 이거 하고 싶은 얘기가 곁다리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해를 해주십시오. 뭐 여행지 갔던 얘기만 하다 보면 뭐 이게 뭐 타임라인이지 이게 뭐 방송이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트래비 분수를 찾아가는 그 좁은 골목길들을 다른 관광객들과 같이 가면서 좁디 좁은 그 유럽 골목 그 특유의 분위기 있죠. 그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딱 트래비 분수가 보이기 바로 직전에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좁은 골목길에서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딱 튀어 있는 그 공간으로 나가기 바로 전이잖아요. 전이고 그때부터 앞에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딱 아는 거예요. 나온다. 아직도 생각나네요. 친구랑 야 나온다. 이제 나온다. 이야 나온다. 뭐 이러면서 갔던 것 같아요. 친구 야 잠시만. 야 잠시만. 고프로 좀 켜고 고프로 좀 이렇게 해서 기다렸다가 바로 나가지 않고 이제 눈을 쳐다보지 않고 이제 그 골목 그 끝부분에 딱 이제 코너 딱 돌기 전에 딱 기다렸다가 친구 준비되고 나가자 해서 딱 나갔는데 봤죠. 눈에 트래비 분석 싹 들어왔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TV 매체나 이 영상 매체에서 로마의 어떤 풍경을 이제 이렇게 보여줄 때 트래비 분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풍경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트래비 분수 아니면 콜로세움 두 개 이건 뭐 제 뇌피셜입니다. 그런데 맨날이 아니라 정말 자주 영상으로 봤던 곳이잖아요. 곳이었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아마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아무리 영상 기술이 좋아졌다고 해도 이 영상으로 보는 것은 스케일이 너무 작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그냥 여행 가기 전에 트레비 분수를 봤어도 와 예쁘다 그냥 이 정도였거든요. 와 예쁘다 예쁘네 되게. 그리고 이 동전을 던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의미도 있고 보니까 그것도 동전을 던지면서 소원을 비는 게 그 호수 그 분수 아래 동전들이 엄청 많이 쌓인대요. 그 액수도 굉장히 큰 단위의 이제 액수인데 그걸 또 기부를 한대요. 좋은 곳에. 예, 그래서 되게 의미도 있고 예쁘네. 예쁘다. 이 정도였거든요. 야, 근데 영상 매체를 다 못 담아요. 예. 저 눈으로 이렇게 딱 봤잖아요. 와, 봤는데 TV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예뻐요. 예.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제게 강렬한 기억을 남겨준 곳은 꽤 많지만 그리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이제 판테온에 대한 말씀도 드릴 텐데 어 판테온이 저한테는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어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뭔가 로마의 어떤 명소를 본 게 트레비 분수였죠. 예.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분수 위쪽으로 이렇게 조각된 대리석으로 조각된 그 화려한 조각들이 와, 뭐라고 할까? 그 너무 멋있었어요. 예. 와, 이야, 멋있다. 오, 예, 멋있다. 예, 정말. 제 방송 듣는 부산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탈리아 가기 전에 유튜브를 막 찾아보면서 어느 이제 부부의 유튜브를 봤는데 트레비 분수를 보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산 서면이라고 있어요. 그 서면에 그 롯데백화점이 있거든요. 그 지하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부산 요즘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러면 뭐 분수대 앞에서 볼까? 롯데 분수대에서 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 부부가 이제 부산 출신인가 봐요. 남자분은 모르겠어요. 여자분은 부산 출신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거 부산 서면에요. 그 롯백 지하 분수랑 비교가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부산 친구들 듣고 있겠지만 예. 하여튼 그 유튜브 보면서 되게 웃겼고 재밌었는데 예, 비교가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규모적으로 그렇고 뭐 비교가 안 되고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고 화려하고 또 제가 갔던 날은 날도 좋았다 했잖아요. 해가 쫙 비치는데 그 대리석 그가 뭐라고 해야 될까? 하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아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가 제 이미지 남은 건 흰색이었는데 완전히 흰색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 밝고 그 하얀 그 느낌의 대리석이 햇빛에 이제 반사돼서 환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퓨어한 흰색이 아니라 굉장히 그 역사의 어떤 그 때가 묻었다는 표현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때가 묻었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나오면서 그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그 특유의 약간 빛바랜 화이트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너무 예뻤고 멋있었고 어 약간 일본 표현으로는 정말 간지가 난다. 일본 표현, 네,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정말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었다. 예, 그렇습니다. 좋네요. 또 다녀와서 이렇게 녹음하면서 다시 이렇게 상기를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워낙 또 그 트리비분스 처음 본 이후에 워낙 뭐 거대하고 대단하고 약간 제가 친구한테 했던 표현으로는 좀 굉장히 폭력적인 폭력적이고 굉장히 그 폭압적인 어떤 규모다.
내가 막 압박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유산들을 갖고 있는 유적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로마인데 어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 트레비 분수도 정말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억이 별로 크게 남아있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또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그때도 역시나 저의 반복되는 항상 그런 걸 볼 때마다 반복되는 저의 어떤 감탄사. 이야, 우와.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고 딱 그 보이는 곳으로 딱 이제 골목길 나서 들어가자마자부터도 사람이 가득했는데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이제 서서 사진 찍고 있길래 거기서 찍으면 되겠거니 했는데 밑으로 이렇게 보니까 밑에 막 계단이 더 밑으로 막 있어요. 거기도 꽉 차 있어 진짜. 분수 바로 앞까지도 사람들이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친구랑 같이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 분수 바로 앞까지 가서 찍진 않았고 그래도 이제 익스큐즈미 하면서 사람들 조금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들 틈 사이로 좀 해치고 좀 그래도 아래로 내려가서 친구랑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고 그리고 이제 이동을 했죠. 그래서 동전은 던지지 않았습니다. 뭐 저는 사실 동전을 그렇게 던지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또 동전을 딱히 준비해 가지도 않았어서 뭐 소름 빌고 여기에 대한 어떤 뭐라 될까요? 로망이랄까요? 그런 거는 원래부터 좀 없었어서 아무튼 친구랑 그렇게 처음 봤던 게 트리비 분수였습니다. 그래서 멋있다 하고 꽤나 감동을 받았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사진 찍고 구경 좀 하고 영상에도 좀 짧게 남기고 그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동을 했죠. 이동을 했고 그리고 그 막 세계 곳곳에서 온 그 관광객들이 자기 가족 친구 뭐 보니까 무슨 그 브라이덜 샤워라고 하나요? 그 이제 결혼을 앞둔 이제 여자분 한 분이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놀러 온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그 다양한 사람들의 조합으로 이렇게 와서 다들 얼굴에 만연한 웃음을 띠면서 사진 찍고 셀카봉 같은 것도 꺼내서 찍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 여행지 가 있는 동안 꽤나 힐링을 했던 것도 물론 회사를 안 간 것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긴 했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보통 살아가면서 항상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매일 즐거운 건 사실 불가능하죠. 뭐 고민도 있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먹고 살까 혹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혹은 또 회사 안에서 회사 밖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막연한 불안감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행지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많이들 내려놓고 정말 즐겁게 즐기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말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안에서 그 관광지에서 뭐 애기들이 말을 안 들어서 막 이렇게 막 울기도 하고 부모가 힘들어하기도 하고 혹은 연인끼리 다투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전반적으로 다들 그 행복해하고 얼굴에 그 미소가 가득한 그 모습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받는 어떤 기쁨, 즐거움, 전염이 되는 미소들 그런 것들이 정말 좋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리고 트레비 분수에서 걸어서
이제 판테온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예. 근데 판테온까지 거리가 멀지 않았고, 예, 가깝습니다. 가까웠고, 그것도 대충 지도를 보고 이렇게 쭉 걸었던 것 같아요. 예. 굴 지도를 보고 쭉 걸어서 갔고, 그래서 판테온인가? 아닌가? 이러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왜냐면 가는 중간에 뭔가 하여튼 큰 건물들이 많아요. 여기가 정말 오래된 도시고 고대부터 이어져 온 도시였고 했기 때문에 유적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여긴가? 여긴가? 이러면서 왔는데 예, 판테온을 왔죠. 판테온을 와가지고 판테온도 이제 광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건물 주위로 이렇게 좀 넓은 공터처럼 이렇게 탁 튀어 있죠. 튀어 있는데 야, 멋있더라고요. 판테온. 예. 판테온 좀 놀랐고 판테온 내부를 보러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트레비 분수 보고 첫 관광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5월 11일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일요일날 이제 판테온 내부는 들어가기로 이제 되어 있었고 근데 이제 왔기 때문에 트레비 분수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근처 식사할 식당들도 이제 저장을 해둔 것들이 판테온 해둔 곳이 판테온 근처였어서 겸사겸사 왔죠. 그래서 외관 볼 겸 왔는데 외관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면 더 멋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 말씀을 해드릴 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즈음해서 이제 점심시간 때쯤이었거든요. 한 11시 반쯤 됐나? 11시쯤 됐나? 11시 반쯤 됐던 것 같아요. 됐는데 뭐 먹을까 하다가 이제 뭐 친구랑 얘기를 했죠. 그래도 이탈리아 왔는데 파스타에 피자에 뭐 와인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먹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죠. 해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는 피기 때문에 저는 제이라 그 구글 지도에 음식점들을 제가 아주 많이 저장을 해갔습니다. 해갖고 먹고 싶은 것도 정해놨었고 그래서 이 집은 꼭 가야 된다? 이런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후 2시까지 이제 바티칸을 가야 됐었고 스트레비 분수랑 판테온을 보고 점심을 먹고 이동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점심을 거기서 해결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본 데가 이제 판테온 근처에 있었고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12시 오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한 30분 11시 반쯤이었던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가려던 가게 옆에 또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가 다행히 일찍 다행이라기보다 일찍 열어서 그런지 이제 배고프셨던 관광객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보통 이제 야외 테라스 바깥에 이렇게 좌석 테이블이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다 실내로 들어가지. 근데 로마는 그게 거의 기본이고 특히나 관광지 근처기 때문에 앞에 그 좁은 길인데도 그 길 가쪽에 테이블들 작은 테이블들을 깔아요. 의자라. 그래서 이것도 후에 그 피렌체 토스카나 투어 갔을 때 그 한국인 가이드분한테 여쭤봤더니 그게 그냥 불법 영업이 아니고 한국처럼 어떤 뭐 좌판이나 뭐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뭐 포장마차나 이런 불법 영업이 아니라 정당하게 시에 그 점용하는 그 계약을 맺고 돈을 낸대요. 기간에 맞춰서. 그렇게 사용을 한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그 바깥 테이블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젊은 백인 커플이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고 그리고 동양인 여자분 두 분 친구로 보이는 그 두 분이 막 가게로 들어가고 있었고 저희가 찾아가려고 했던 가게는 12시 오픈이라서 갔더니 아직 오픈 안 했다라고 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전에 저였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무조건 이 집에서 먹어야 돼. 이 집 평점이 높잖아. 이 집에서 먹어야 돼. 그랬는데 저도 참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뭐 여기서 그냥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맛이 없진 않겠지라고 했고, 그때 뭐 검색을 했나? 저는 검색 안 했던 것 같고, 그쵸? 검색을 했나? 그래서 별 좀 나쁘지 않네.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갔던 것 같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는 야외 테이블에 앉진 않았고, 야외 테이블로 가는 바로 그 실내로 들어가는 그 현관문 가에, 그래서 앉으면 야외는 바로 보이죠. 그래서 뭐 야외 뷰라고 할 건 없고 그냥 좁은 이제 그 골목길이라, 근데도 좋았어요. 그게 이제 특유의 그 유럽의 어떤 풍경이랄까, 유럽의 느낌이었어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주문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주문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두근두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어떻게 주문해야 될지, 물론 영어로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저는 이탈리아어를 꼭 써보고 싶었고, 근데 생각보다 뭐 잘 썼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제 뭘 먹기로 했냐, 처음으로 뭘 고를까 생각했는데 이제 까르보나라를 먹었습니다. 까르보나라를 먹었고, 그리고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가 디아볼라 피자라고, 디아볼라 피자가 한국으로 치면 페페로니 피자예요. 페페로니가 이렇게 올라간 약간 매콤한 그런 피자인데, 제가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페페로니 피자를 시키면 페페로니가 이제 거기에선 피망이 들어간 피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 페페로니 매콤하고 그 짭조름한 살라미가 올라간 그 피자를 시키고 싶으시다면 메뉴에서 디아볼라를 찾으셔야 됩니다. 디아볼라. 디아볼라 피자를, 그 디아볼라 피자 하나, 까르보나라 하나, 그리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친구는 레드와인 하나 시켰고, 레드와인 잔으로 파는 거 잔 한 잔을 시켰고, 저는 이상하게 맥주가 좀 먹고 싶더라고요. 피자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탈리아 그 대표적인 맥주 중에 빼로니라고 있어요. 그래서 빼로니 맥주 하나 시켰고, 그래서 왔는데 뭐 빼로니 맥주 그렇게 엄청 막 시원하진 않았어요. 한국 표현으로는 한국 표현이 아니라 이것도 너무 일본 표현인데 히야시라고. 너무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히야시가 확 돼 있는. 이거 제 친구, 그 부산에 그 제 친구 이제 그 DW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제 애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안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원하진 않았는데 뭐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친구 와인이랑 이제 한 모금씩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고, 그리고 이 까르보나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까르보나라를 한국에서 먹지를 않아요. 한국에서 생크림이 들어가잖아요. 그 먹으면 이제 배가 부글부글하고, 그리고 저는 그 생크림, 그 우유 특유의 그런 느낌이 저는 안 좋거든요. 싫어해요. 그 비린향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좋아하질 않죠.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 까르보나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일단 생크림을 넣지 않고, 물론 치즈는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제 계란 노른자로 이제 만든 그것이 이제 정통 까르보나라. 그리고 까르보나라가 로마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이탈리아 파스타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기보다는 로마 음식인 거죠. 그래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저는 나름 그 까르보나라 맛집을 또 조사를 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요일날 어디 구경을 하고, 트라스테베레라는 그 지역에, 로마인 지역에 그 아주 유명한 집이 있어서 원래 거기서 이제 먹을까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약간 그 순간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생각에는 다음날 가기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내심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거기가 루트가 되게 뭐 깔끔하지도 않고, 제가 거기 음식점을 조사했던 것들이 다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다리를 다치기 전에 조사를 했던 곳이라서 가기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나름 뭐 했었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까르보나라 하나, 피자 하나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이제 쉐어를 했죠. 나눠서 먹었고, 그래서 어땠느냐? 맛있었다. 깜짝 놀랐다.
가기 전에 조사를 했을 때 짜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짜다라는 느낌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는 갔어요. 갔는데 저는 간이 괜찮았다. 예. 오 너무 짜 이러지 않았어요. 와우 짭짤하고 강렬하고 맛있다. 근데 그 짭짤함 사이로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입이 침이 돌지. 고소합니다. 그리고 치즈가 와 저는 어 치즈가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 저에 놀랬어요, 되게. 예, 저는 한국에서 치즈 안 먹어 뭐 이러고 피자를 먹는 그 모짜렐라는 향이 강하지 않으니까 모짜렐라를 뭐 그럭저럭 먹었는데 하여튼 뭐 그렇죠. 치즈를 막 굳이 막 이렇게 먹질 않아요. 예. 그랬는데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뭐 로마 뽕일 수도 있어요. 뭐 로마에 취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다들 너무 신선한 것 같아요. 신선하고 맛있고 양질의 치즈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물론 제가 뭐 독한 향의 치즈를 뭐 먹어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되게 조화롭다고 할까? 그 계란 노른자의 고소함과 그 치즈의 어떤 짭짤함과 그런 풍미, 향 이것들이 너무나 잘 조합이 돼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관찰레라고 그 이제 돼지 볼살 부분 들어가는데 그 그냥 우리가 일반 베이컨 썰듯이 그렇게 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베이컨의 어떤 모양인데 좀 두께감이 있고 베이컨처럼 얇지가 않고 두께감이 있고 그냥 볶는 게 아니라 기름이 튀기듯이 해요. 그래서 먹으면 고기 특유의 그 식감이 아니라 과자처럼 바삭바삭합니다. 그리고 짭조름해요. 근데 이게 조합이 너무 좋아요. 짠 것과 계란 노른자의 그 고소함과 치즈의 풍미와 이 조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고 우와 맛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될까요? 약간의 궁금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었고 먹고 나서 배도 아프지 않아요. 배도 안 아팠고 뭐 이렇게 속이 불편하거나 이런 느낌도 받지 않았고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아무튼 좋은 걸 쓰나 봐요, 진짜. 아무튼 그랬었고 근데 약간 단점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나올 때 파스타가 따끈따끈하게 나오거든요. 뭐 뜨겁진 않아요. 바로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요. 근데 굉장히 뭐 같이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렇고 대화를 하면서도 그렇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음식이 금방 식잖아요. 이게 식으니까 짠맛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짠맛이 확 올라가고 고소함도 좀 줄고 그래요. 그래서 따끈따끈할 때 파스타는 빨리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물론 파스타가 되게 오래 먹는 음식은 아니면 분명한 것 같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입에 하면서 속속속 이렇게 먹으면서 침이 도네. 빨리 먹고 와인 한잔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 맛있을 때 그때의 그 어떤 그 응축된 그 느낄 수 있는 그 응축된 맛들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후룩 하고 이렇게 쫙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래 대화하면서 먹으면 이게 식고 면도 부른다고 해야 될까요? 면이 좀 이렇게 다른 양념과 이렇게 붙으면서 좀 이렇게 면이 살아있지 않고 이렇게 찐덕찐덕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까르보나라는 나오자마자 뜨끈뜨끈할 때 혼자 드시면 혼자 빨리 드시거나 아니면 친구랑 반 쉐어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싹 말아서 드시거나 그렇게 하고 와인이나 맥주 한 잔 싹 넣으면 입가심 싹 하면서 이제 여러분 배고프신가요? 오늘 저녁은 파스타? 그렇습니다. 저 집에서 한번 지금 시도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뭐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독일에서 이제 한국 올 때 이거 치즈를 사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다가 상할까봐 가공 치즈를 하나 이제 캐리어에 때려넣고 왔거든요. 가지고 한국 도착하자마자 이제 냉동실에 바로 넣었는데 이게 집에 아직 있어요. 있고 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치즈를 먹지 않는 사람이 치즈를 사왔다니까요. 그 정도로
맛이 있었고 매력을 느꼈고 물론 한국에서도 팝니다. 요즘 수입을 다 하니까 하는데 그렇습니다. 한국보다는 좀 더 싸니까. 그래서 사와가지고 그거 이제 제 집에서 토마토 파스타 해먹을 때 조금씩 넣어서 먹고 했거든요. 했는데 맛있어요. 맛있고 풍미가 맛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한 3분의 1? 3분의 1쯤 먹은 것 같아요. 먹었는데 까르보나라를 제가 직접 한번 해볼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탈리아에서 파스타 면도 사와가지고 직접 조리 한번 해먹을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너무 맛있었다. 까르보나라 맛있다. 네, 그렇게 먹고 사장님이나 그 서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친절했던 것 같아요. 친절했고 영어도 곧잘 하셨고 그리고 외국 가서는 또 그렇게 서버분들이랑 또 약간 또 대화도 하고 농담하는 또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행 가기 전에 익히 들었던 이탈리아답게 서버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맛있었어? 맛 어때? 이런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준비한 말을 했죠. 부어노 맛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근데 제가 또 들었던 소문 중에 또 하나가 약간 핵심 관광지 쪽 식당들은 이탈리아가 원래 팁 문화가 없습니다. 팁 문화가 없는데 팁을 요구하기도 한대요. 근데 그 요구라는 게 제가 뭐 다른 데를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어떤 되게 강요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제가 그때 그분이 그 이탈리아 억양으로 막 영어를 하시긴 하셨어서 정확하게 제가 이해는 못했을 수도 있지만 되게 맛 어땠냐 물어보시 친절하게 해주시고 하는데 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서버들이 뭐 이렇게 하고 뭐 서빙하고 물론 뭐 돈을 지불하고 당연히 해주시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뒤 끝날 때 뭐 하신 얘기가 뭐 어떤 뭐 추가적으로 뭐 우리에게 좀 감사함을 표해 준다면 뭐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딱 느꼈죠. 이거 팀 얘기구나. 이거 알았죠. 몇 퍼센트인가? 퍼센트를 얘기했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그러고 그 서버분은 가시고 친구랑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팁 달라는 얘기를 한 것 같다. 근데 제가 얘기를 했죠. 뭐 팁 문화는 없다 이탈리아에. 안 줘도 상관없다. 얘기하고 이제 제가 그때 총무였기 때문에 제 공용 카드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사장님 계산서를 요청을 했고 걔가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분 가고 사장님이 오신 거죠. 사장님이 이제 카드 기기 들고 그리고 이제 그 꼰또라고 그 계산서라고 하죠. 계산서를 들고 와가지고 얼마 나왔다 보여주시고 그분도 팀 얘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약간 거기서 제가 팁은 안 주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별 대화 없이 그냥 우물쭈물 좀 이렇게 머뭇머뭇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오케이 하면서 그냥 추가 요금을 더 안 하고 저희가 먹은 만큼 액수를 찍어서 이제 카드기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를 거기다 터치를 대고 이제 결제를 하고 나왔죠. 뭐 그렇게 했는데도 뭐 당연히도 이탈리아는 팀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식당은 모르겠습니다. 뭐 불쾌감을 어떤 표현했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냥 관광지니까 이런 걸 또 요구는 하는구나. 또 줄 수 있으면 저희들은 또 받으면 좋으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본인의 서버라든지 사장님도 그렇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껴졌어요. 굉장히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어떤 루틴이나 이런 것들도 딱 보이고 그리고 막 이렇게 엄청난 친절을 막 베푸시는 않은데 일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딱 목표정하게 정확하게 일을 탁탁탁 하시고 어떤 그런 질문이라든지 대화 같은 게 있을 때 이렇게 막 웃어주시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재밌는 농담도 하고 뭐 맛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입 한쪽거리 입꼬리 한쪽만 싹 올리면 씹으면서 막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탁 보여주신다든지 맛있지? 이러면서 약간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멋있었다. 멋있어 보였다. 자부심과 이런 것들도 좀 보이기도 하고 자기 식당에 대한 애정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예, 남아있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오후 2시인 것 같아요. 예, 오후 2시 맞나? 2시 반이었나? 가물가물하네요. 벌써 지금 얼마 됐다고. 2시인 걸로 하죠. 그래서 2시까지 이제 바티칸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제 바티칸은 아시다시피 이제 교황청이 있는 곳이고 하나의 이제 작은 이제 나라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안에 있는 작은 나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바티칸 박물관 구경을 이제 가려고 이제 예약을 해뒀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 이동하기 전에 여러분 이탈리아 오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뭐 먹어야 돼요? 커피랑 또 뭡니까? 예, 그렇죠. 젤라또입니다. 젤라또. 아이스크림 먹어야죠. 그래서 제가 갔던 그 판테온 근처에 굉장히 유명한 커피점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젤라또집 유명한 집이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는 이제 타짜도로랑 산 유스타치오라는 2군데가 있고 산 유스타치오는 그 뭐지? 로버트 줄리아 로버츠 맞지?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영화에 나왔던 그 촬영지였고 산 유스타치오는 아무튼 산 유스타치오 타짜도로 커피 유명한 데 있고 젤라또가 그 지올리띠라는 이름의 젤라또 집 아주 유명한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따고 근처에요. 판테온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뭐 커피를 먹을까 친구는 또 근처에 이제 스타벅스 없냐 그래서 걔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한 게 먹고 싶었나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젤라또를 먹자 지올리띠 가서 젤라또를 먹자 그 얘기를 해서 이제 근처 이제 거기서 먹고 이제 바티칸으로 버스를 타고 미리 좀 빨리 가 있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올리띠 젤라또로 갔는데 저는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저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나? 아무튼 저는 피스타치오를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 아이스크림 먹을 때 베스킨라빈스를 먹을 때도 아몬드 봉봉이랑 피스타치오 아몬드 2개만 시켜요.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2개만 시키거나 그래서 하프든 뭐 파인트든 하프 갤런이든 3가지를 고르든 4가지를 고르든 무조건 2개 골라서 반반씩 담아서 먹어요. 그만큼 피스타치오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이 피스타치오가 정말 유명한 곳이 바로 이제 이탈리아고 특히나 그 젤라또 아이스크림의 대표적인 수많은 메뉴가 있지만 대표적인 메뉴가 바로 피스타치오 맛인데 얼마나 기대를 제가 했겠습니까? 가서 이제 주문했는데 한국처럼 가서 뭐 주세요 하고 돈 내는 게 아니라 먼저 이제 메뉴를 주문하고 결제를 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2군데 나눠져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열심히 이렇게 직원분들이 퍼주시는 곳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말고 이제 먼저 결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면 막 이렇게 메뉴판도 있고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먼저 콘이 있고 컵이 있고 사이즈가 작은 거, 미디엄, 큰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저는 중간 걸 먹었거든요. 5유로 했던 것 같은데 중간께 미디엄인가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뭐 먹을까 하다가 저는 컵으로 했고 친구는 콘으로 했고 가격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컵이든 콘이든 똑같았던 것 같고 5유로 해가지고 크게 뭐 먹을래 해서 둘 다 그냥 너무 작은 건 그런가 해서 미디엄 시켰는데 여러분 미디엄 이게 사람마다 기준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제일 작은 거 시켜도 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미디엄을 먹었을 때 양이 작지 않다라고 느꼈거든요. 정말 막 듬뿍 많이 먹을래 하면 미디엄이나 더 큰 걸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미디엄도 충분히 양이 많았고요. 그냥 적당히 먹고 싶어라고 하면 그냥 제일 작은 거 시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미디엄을 시켜서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주문서를 주십니다. 쪼매는 종이, 영수증 같은 걸 줘요. 그러면 그걸 가져가서 그 이제 열심히 그 멋있게 이제 양복이랄까요, 셔츠랑 이렇게 멋있게 탁 차려입으신 남자분들 두 분 세 분 정도가 아이스크림 열심히 푸고 있거든요. 푸고 건네주고 막 주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문을 할 때, 그러니까 그 결제를 하고 그 주문서를 받을 때 사이즈만 선택하면 됩니다. 사이즈 선택하고 맛을 고르는 거는 거기 가서 이제 주문서를 받아서, 영수증을 받아서, 주문서 받아서 그거를 이제 그 가서 이제 그 아이스크림 퍼주시는 직원분한테 제출을 할 때 하고 이제 맛을 고르면 돼요. 고르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줄을 섰죠. 친구랑 가서 줄을 섰는데 정말 아주 유명한 젤라또 집이라 당연히 줄이 길었고, 저희 앞에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계셨는데 다 한국인들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관광 오신 것 같아요. 그 뭐냐, 그 패키지 투어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그 한국인 가이드분도 오셔가지고 막 설명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저희 둘 이렇게 서가지고 순서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주고 이제 그분이 영어로 막 이렇게 하시죠. 하는데 제가 맛을 골랐는데 저는 뭘 골랐냐면 피스타치오랑 리조를 골랐어요. 리조가 쌀이거든요. 쌀. 우리 리조또 할 때 그 리조인 것 같아요. 리조가 쌀인데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걸 봤어가지고 그래서 리조 먹어봐라, 피스타치오 리조 먹어봐라 해서 먹었는데 두 개를 골랐거든요. 그랬더니 뭐라더라, 다른 맛은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미디엄이 몇 개 골라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메뉴판에 넣고 그래가지고 몰랐는데 제가 하나 더 골라도 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론이지 하면서 여긴 특이 표정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미디엄이 한 두 개 정도 될라나 이렇게 했는데 세 개 고를 수 있었는데 저는 그냥 더 안 고르고 그냥 두 개만 줘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만 받았는데 저도 이거는 더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몇 개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나 가실 분들은 기억하시라. 지올리트에서 미디엄을 시켰을 때 세 가지는 고를 수 있다. 그랬고, 그래서 제 친구는 뭐 먹으려 했는데 제 친구도 그냥 너 먹는 거 같은 걸로 해줘 그래가지고 친구도 같은 걸로 했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저는 컵에 받고 친구는 콘에 받고 그래 받아가지고 안에서 이제 먹을 공간이 없어요. 그 가게 앞에 그 이제 길이 있는데 거기 전부 다 이제 지올리티 젤라또 들고 나서 사람들 거기서 다 서서 먹고 있는 거예요. 일단 행복해 보여. 애도 먹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먹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테이블도 있거든요. 테이블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 말고 보니까 거기가 젤라또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디저트류, 빵류, 케이크류 이런 것도 팔고 음료도 팔고 그래서 앉아서 드시면서 쉬시는 분들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다 이제 젤라또 들고 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탁 먹었죠. 피스타치오 먹었는데 이야 정말 베스킨라빈스한테 이런 얘기 했으면 미안한데 제가 지금까지 먹던 피스타치오 아몬드는 정말 쓰레기였습니다. 좀 과격한가요? 아무튼 정말 설탕 덩어리였다. 피스타치오 향을 살짝 이렇게 뿌려가지고 설탕 때려놓고 만든 맛이었다. 근데 또 그 맛이 있죠. 요 베스킨라빈스 얘기를 또 제 친구랑 하기로 했는데 결론은 이제 베스킨라빈스는 베스킨라빈스 특유의 또 즐기는 맛이 있다. 그 달달하고 그 맛있는 그 맛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아무튼 피스타치오 너무 진하고 너무 맛있고 이야 이게 피스타치오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젤라또라고 했을 때 생각했던 그 꾸덕꾸덕하고 찐득찐득한 그 정도의 아이스크림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많은 젤라또 가게들이 있고 그 가게들만의 특징도 다르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어떤 힘을 준 자신 있어 하는 그런 맛들도 다를 테고 그 텍스처 질감도 조금씩은 다르겠죠. 근데
아주 유명하다는 이 가게에 와서 먹어봤는데 쫀득쫀득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막 확 녹고 막 퍼지는 맛도 아니고 하여튼 맛있어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베스킨라빈스와 계속 비교하게 되긴 하는데 베스킨라빈스와는 달라요. 베스킨라빈스보다 훨씬 쫄깃합니다. 쫄깃하고 찰지고 맛있네요. 또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아무튼 맛있었습니다. 맛있었고 피스타치오 그 진한 그 향이 막 풍부하게 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리조는 그렇게 막 맛있다는 느낌 안 어요. 리조는 쌀답게 맛이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냉면으로 치면 평양냉면이라고 할까요? 슴슴합니다. 슴슴한 맛이 나고 중간중간에 그 쌀이 씹히거든요. 그 씹히는 맛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조는 그냥 궁금하시면 드셔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피스타치오는 꼭 한번 드셔보시고 저처럼 두 가지 말고 맛 한 가지 더 골라보세요. 저는 생각보다 젤라또 엄청 많이 먹진 않았거든요. 젤라또 딱 2번 먹었습니다. 로마에서 한 번, 피렌체에서 한 번 먹었고, 네, 뭐 소름 돋게도 피렌체에서도 피스타치오를 시켰습니다. 다양한 먹어보면 좋을 텐데 저도 이런 거 보면 또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타입은 아니에요. 또 아무튼 그래서 피스타치오 맛을 뭐 맛있었다. 추천을 드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랬죠. 그러고 이제 다 먹고 손에 막 줄줄 묻혀가면서 날이 너무 더우니까 흘러요 막. 근데 다행히 뭐 친구가 가방 안에 이제 쪼매난 이제 미니 물티슈를 들고 와가지고 한국인답게, 다른 외국인들은 휴지로 닦는데 우리는 물티슈 꺼내가지고 손 이렇게 꼼꼼하게 닦고 그러고 이제 바티칸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호텔 옆에 커피 카페에서 샀던 그 버스 티켓을 들고 바보같이 산 버스 티켓 들고 타러 갔는데 그게 이제 약간 한창 관광의 메인인 낮 시간이기도 했고 도로가 좁기도 하고 차들이 이제 많이 다니기 시작했을 때라 버스가 생각보다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구글 지도에서 봤을 때도 계속 지연이 뜨는 거예요. 몇 분 지연, 7분 지연 못 뜨고. 근데 저는 약간 이제 갈 때 좀 미리 가 있어야지 마음이 편한 타입이라 그냥 여기 말고 또 다른 정류장으로 갈까? 다른 정류장 가서 다른 버스 타고 조금 다른 루트로 갈까? 이렇게 고민을 막 했다가 오히려 거기 가면 또 애매해질 것 같아서 좀 기다리자 해서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이제 기다리면서 좀 재밌는 풍경을 봤어요. 어떤 풍경이냐면 그 차들이 되게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탈리아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 이탈리아 사람들 특유의 그 표현할 때 그 손동작과 그 제스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뭔가 이제 호기심이 동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거를 제가 또 봤죠. 요런 것들을 제가 보는 게 요거 포함해서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였지? 다음날 이제 내일 이야기, 그 다음날 일요일날 이제 얘기 드릴 그때 식당에서 봤던 거 하나랑 요거 하나를 했었는데, 요거 뭐 약간 요거 센 버전은 아니고 아무튼 무슨 얘기냐면 저희 그 버스 정류장 앞에 그 저희가 버스가 들어오는 그쪽 도로 말고 반대편 도로죠. 이제 시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도로에 차들이 꽉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도시가 굉장히 과밀화돼 있고 길도 좁기 때문에 다들 큰 차를 몰고 다니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몰고 있는 뭐 스파크라든지 아니면 뭐 레이라든지 이런 한국에서 생각했을 때 작다라고 하는 그 경차 있잖아요. 경차보다 더 작은 차들을 몰고 다니세요. 물론 모르겠어요. 멀리 장거리 갈 때는 따로
뭐 차를 이용하는 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내에서는 정말 그 소형차 2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차들을 많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왜냐면 주차 문제가 있겠죠. 길 가야 되고. 그러니까 크면 차들이 못 지나다니거나 아니면 뭐 긁고 지나가거나 이런 문제가 너무 많고, 그리고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컴팩트하게 줄여서 주차를 해야지 많이 주차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다들 그 작은 차를 몰고 다니는데 아무튼 그 반대편 도로가 꽉 막혀 있었어요.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한국에서는 풍경이 아마 이럴 거예요. 배 빨리 안 가라고 뒤에서 이제 한두 명 정도가 빵빵 하거나, 아니면 뭐 다들 이제 그 썬텐을 한 썬텐 맞나요? 썬텐이 맞나? 그 썬텐이래. 썬팅을 한 그 차 창문을 닫고 안에서 이렇게 있겠죠. 안에서 욕을 하고 있다거나, 아 참 안 가네 이러면서 뭐 그러고 있겠죠. 있는데 보니까 썬팅을 거의 대부분 차들이 하지 않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아예 없나? 이것도 제가 아마 토스카나 그 한국 그 투어 갔을 때 한국인 가이드한테 제 친구가 물어봤을 거예요. 물어봤는데 썬팅이 아마 이게 법적으로 되게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쉽게 허락을 안 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라고 들었는데 가물가물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썬팅을 안 한 차들이고, 안에 운전자들이 다 보입니다. 바깥에서 보이고 어떤 표정을 하는지도 보이는데, 그중에 이제 작은 차에 타고 있는 어떤 이제 수염 있는 이제 아저씨 한 분이 창을 내리고 그 뭔 말인지 몰라요. 그 이탈리아어 아시죠? 그 팔을 한쪽을 이제 허공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쏘시 던지면서 에이 와와와 이렇게 하시는 거야. 빵빵 하면서 뒤에서 딱 봐도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나 딱 봐도 알죠. 왜 안 가는 거야? 이러면서 가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 보고 이것도 참 뭐 재미난 풍경이다. 야 이런 것도 또 보는구나 하면서 막 그런 그 이탈리아 특유의 톤 있잖아요. 막오 맘마미아 막와 그러면서 이런 억양 있잖아. 이마마 하면서 이런 억양이면서 막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데 그것도 보는데 너무 재밌고 웃겨가지고 이야 이게 이 이탈리아인의 이 빡친 이 화난 이 찐 텐션을 보는구나. 이 제스처와 이러면서 야 이것도 참 재밌다. 와서 이런 재미난 경험하네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이제 보고 이제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버스 와가지고 타고 이제 첫날에 이제 핵심 메인 이벤트인 이제 바티칸 박물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가는 길에 날씨가 너무 좋았고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어디지? 약간 하천 같은 것도 보이고 다리가 이렇게 있고 보면서 어디지 하면서 막 정말 재밌게 막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보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갔고 그리고 버스 내려서 내려서 그 바티칸이 작은 도시긴 하지만 그래도 뭐 말이 작은 도시지. 그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있는 쪽이랑 바티칸 박물관이 있는 쪽이랑 걸어서 거리가 조금 되거든요. 근데 바티칸 박물관 바로 근처는 아니었고 조금 이제 거기랑 떨어진 곳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내려서 이제 열심히 그 방깁스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또 친구랑 걸어갔죠. 걸어갔는데 이야 그 바티칸 그 박물관 들어가는 그 옆에 그 성벽이랄까요? 그 벽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들어가려고 보니까 투어 분들인 것 같아요. 투어 줄인데 벽 옆으로 줄을 그냥 아주 막 어마어마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영상으로 보던 그 장면이구나. 사람 엄청 이렇게 웨이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 이제
가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죠. 가는데 중간중간에 그 일을 하시는 그 시큐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직원분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뭐 길을 정리를 하시기도 하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안으로 좀 이제 박물관 입구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투어가 아니라 개인으로 왔다. 그랬더니 이제 개인은 이쪽 줄로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좁은 도로인데도 그 도로 사이에 그 철로 된 펜스 같은 걸 또 쳐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이제 투어 가시는 분들이 쭉 서는 곳, 이쪽은 개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 좁아요. 두 명이 가긴 너무 좁아. 그래서 근데 마주 오는 분들도 있어. 그러면 뭐 이렇게 몸 틀어가지고 비켜줘야 돼요. 그 좁은 길을 친구랑 막 이렇게 걸어서 갔어요. 가서 이제 입구에 도착을 했죠. 도착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둘이 가이드 투어가 아니라 따로 이제 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투어 이제 루트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고 작품 설명을 해주는 컨텐츠를 구매를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자유죠. 자유 구경인데 근데 이제 후기 그리고 이제 티켓을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이제 빨리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바로 입장을 할 수 있는 웨이팅을 안 해도 되는 티켓을 끊어서 갔거든요. 그걸 이제 바로 바티칸 홈페이지에서 결제는 못했고 그게 한 달 반인가 두 달 전인가 뜨는데 저희는 여행을 계획했을 때 이미 그게 이제 티켓이 다 나갔을 때라 따로 그 티켓 그 마이 리얼 트립이라든지 그런 어플에서 대행업체들이 산 거를 조금 웃돈을 조금 주고 샀어요. 수수료를 좀 붙여가지고 뭐 그래도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4만 몇천 원 줬던 것 같은데 제대로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떴을 때 사는 거는 훨씬 더 쌉니다. 근데 티켓팅이 좀 있죠. 예. 빨리 결제를 안 하면 빨리 나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 많은 티켓들을 아마 대행사에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대행사 분들이 따로 바티칸에서 공급을 받는 티켓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무튼 패스트 트랙을 사서 오후 2시 입장이었는데 조금 미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미리 가서 미리 좀 일찍 들어갈 수도 있다 했는데 미리 들어가게 해주시지는 않았고요. 가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보더니 2:00 이러면서 그럼 2시에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계단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기다렸죠.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계속 반깁스를 하고 쩔뚝쩔뚝 걸으면서 그 트레비 분수랑 판테온부터 해가지고 쭉 계속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체력이 다리랑 뭐 오른쪽 아픈 다리는 당연한 거고 이 쩔뚝쩔뚝거리고 균형이 잘 안 맞으니까 왼쪽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왼쪽 무릎도 아프고 막 이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잠깐 이제 반깁스는 여기 찍찍이로 이제 고정시켜서 붙이니까 다리랑 이제 깁스를 고정을 시키는 찍찍이가 있으니까 앉아가 찍찍이 다 풀고 잠깐 이제 다리 좀 뻗어가지고 좀 바람도 씌워주고 좀 해주고 그랬죠. 그러다가 시간이 돼서 줄을 서서 들어갔어요. 근데 패스트트랙인데 패스트트랙을 사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줄이 길진 않았고 바로바로 쑥쑥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샀던 티켓 바코드 찍고 중간중간 검사를 몇 번을 해요. 한 2번, 3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안에 들어가서 가방 같은 거 엑스레이 검사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저는 이제 그 티켓 사고 티켓 그 후기에 보면 들어가서 그 티켓이 아니라 바우처라고 하죠. 그 A4 용지를 이렇게 뽑아가는데 그 이제 바코드를 찍고 입장을 하고 본격적으로 박물관 입구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방 검사를 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개찰구도 통과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안에도 티켓 부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기를 보고 조사를 하기로는 저희 바우처를 들고 입구에서 코드를 찍고 안에 들어가서 그쪽에 이제 바우처에서 그쪽 티켓 박스에서 바우처를 보여주고 입장하는 티켓으로 바꾸면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저희가 그 바꿀 수 있는 그 티켓 부스에 단체 관광객들이 왔는지 줄을 엄청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가 그렇게 후기를 보고 갔으니까 친구한테 그렇게 해야 된대라고 줄을 서 있었어요. 서 있었고 앞에 줄이 이제 생각보다 뭐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고 좀 줄이 빠지고 저희 순서가 돼서 이제 가서 바우처를 보여줬더니 한 얘기가 여기 아니라고. 이거 들고 들어가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좀 빡쳐가지고 난 그렇게 봤는데 하면서 아무튼 저희 그 바우처 종이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희 바우처가 아니라 그 티켓이 있습니다. 티켓이 있는데 그 티켓에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실제 아테네 학당 그림 앞에 서서 그 티켓을 같이 그림 위에 대고 바로 그림이 된다는 건 아니고 그림을 배경으로 이제 들어서 카메라로 이렇게 찍는 게 인증샷처럼 그게 다들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티켓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덜너덜해진 A4 용지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 일종의 기념품으로도 집에 가져오고 싶었는데 저는 티켓들도 거의 다 챙겨왔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아쉬웠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 이제 입구로 들어갔고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결제를 했던 그 가이드 영상 어플에 이제 친구가 미리 다운받아 왔는데 그거를 켜서 친구가 가져온 블루투스 이어폰 한쪽씩 나눠 끼고 이제 가는 이제 루트 경로를 보면서 이제 작품을 하나하나씩 이제 보기 시작했죠. 야, 근데 이거 바티칸은 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유튜브에 어떤 정보도 많고 다양한 후기들이 많은데 너무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 저는 제가 인상 깊었던 이제 몇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되게 어마어마합니다.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정말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랑스럽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떤 서양 역사의 핵심이 여기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굉장히 핵심이구나. 당연히 또 서양 문화사는 그리스 로마에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나라에 왔구나 라는 게 정말 체감이 되고 그러니까 친구랑도 그런 얘기 했는데 걔도 영국 갔었고 걔도 대형박물관 갔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 뭐 그때 공모전으로 영국 갔을 때 대형박물관 갔거든요. 갔는데 뭐 그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야 이거 다 훔쳐온 거 아니야. 이거 다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거 다 그냥 이거 훔쳐오거나 도굴해 온 거 아니야. 그래서 물론 그런 작품들을 뭐 보는 것은 있지만 보는 어떤 뭐라 될까요? 기쁨이랄까요? 보는 즐거움은 있지만 그 어떤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다 훔쳐온 거 아니야? 전리품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바티칸 박물관에서 본 것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이탈리아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았어요. 뭐 훔칠 필요가 있나? 이거 다 우리 거야. 에이, 그 영국 같은 애들이 훔치지. 에이,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자부심. 영국 애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랄까요? 야, 이건 우리나라 거야. 우리나라 거 다들 훔쳐간 거야. 그런 느낌을 받았고 아무튼 되게 대단했습니다. 대단했고
뭐랄까요? 이런 표현도 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는데 친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아, 이거 너무 폭력적이다. 너무 폭압적이다.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비하하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 멋있고 화려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동적이기도 한데 그래서 감동이 덜한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되게 애매한 표현이죠. 너무 대단한 것들 하니까 너무 이제 강약이 아니라 강으로 때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얘네들 역사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 기준에서는 그렇고 친구는 다 보고 나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자기는 이번에 깨달았다. 나는 미술에 관심이 없구나. 예.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무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좋다. 이거 교과서에서 봤던 건데 이렇게 보게 되네. 신기하다. 이런 기쁨은 있는데 어떤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역사와 그 의미와 숨은 내포한 것들과 이것과 연관된 어떤 역사적인 내사 그런 이야기들 뒷얘기들 이런 것까지 막 다 관심 있거나 알고 싶거나 막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 건 아닌데 정말 디테일하게 그런 걸 즐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역사 좋아하시고 특히나 또 그림 쪽 예술 좋아하시고 조각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성향까지는 아닌 저조차도 되게 너무 즐겁게 본 것 같아요. 즐겁게 봤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제가 다리가 안 좋아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았고, 그리고 계단이나 이런 걸 오르내릴 일도 많았는데 계속 계단 옆에 그 손잡이를 잡고 오르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동이 편하지 않아서 꽤 불편했고, 컨디션이 뚝 떨어졌고, 오후 2시 이렇게 봤으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9시, 10시 이제 밤 시간을 향해 가고 있을 때잖아요. 완전 여행 초반 때니까 제 몸의 시간은 한국에 맞춰져 있어요. 그 밤 시간대가 됐는데 거기는 이제 본격 낮 시간으로 구경을 해야 되는데 몸이 귀신같이 텐션이 떨어지더라고, 잠이 오니까. 그래서 확실히 바티칸 박물관 구경은 다음에 가게 되면, 다음에는 제가 보러 가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또 가고 싶어진다면 저는 오전에 갈 것 같아요. 일찍 컨디션 좋을 때. 한국 시간으로도 낮 시간일 때. 그때 갈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래서 가서 그런 컨디션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뭔가 베스트 상태로 보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다리만 멀쩡했으면 정말 더 좀 즐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쉬웠고, 그리고 막판에 친구랑 조금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싸우진 않았고,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그 친구 핸드폰에 그 가이드 영상을 다운받아서 소리를 듣고 가는데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작품을 좀 더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더 보고 싶었고, 그 친구는 뭐 제가 얘기하기도 했고 이 보는 코스 자체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빨리빨리 훑고 지나가자라는 주의였어요. 근데 뭐 친구 말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최대한 이 친구 타이밍에 맞췄습니다. 이 친구 흐름에 맞췄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 어떤 공식적인 루트들이 있어요. 바티칸 박물관에. 근데 꼭 그 루트로 가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려면 가는 루트들이 있는데 바티칸 박물관의 제일 마지막 백미는 시스티나 성당이거든요. 이게 시스토 메세라는 교황이 그걸 이제 주도해서 만든 곳인데,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 가게 되면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라는 이 최고의 천재 둘이가 만든 공간과 그림들이 있어요. 그 공간들을 채운, 그분들의 작품들을 채운 그게 있는데, 라파엘로를 지나고 맨 마지막 피날레가 이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이 있는 천정벽화거든요.
어, 그거를 저는 여유 있게 좀 보고 나오고 싶었는데 그게 거의 끝이었어요. 이제 그거 보고 나와서 그냥 약간 잔잔바리 그림들 지나서 쭉 이제 출구로 나가는 루트인데 일단은 뭐 친구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 공간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앞서 가는 루트들도 사람이 많고 꽉 차서 여유 있게 보기가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천지창조 있는 그 미켈란젤로의 공간 그 방에 가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오롯이 그 천장화만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은 당연히 천장에 있고 아래쪽에 아주 그 넓은 곳에 넓은데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들 고개를 위로 쳐들고 천장을 보고 있죠. 예. 저는 거기서 좀 더 여유있게 앉아서 더 보고 가고 싶었는데 이 친구 계속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약간 삔또가 상했죠. 왜냐면 이게 메인인데. 근데 지나가 보니까 뭐 거기서도 조금은 그때 제가 마음이 좀 상했는데 이해는 갑니다. 이 친구 얼마나 그 이 긴 시간이 너무 힘들고 지루했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그때 얘기를 했지만 다리가 멀쩡한 자기도 이렇게 걷는 게 너무 힘든데 저보고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뭐 보는 재미가 있긴 했기 때문에 견딜만은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은 그 친구도 너무 당연히 힘들었다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 재미도 없는 거를 억지로 귀에 꽂고 설명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저에 대한 배려였고 뒤에는 제가 이제 좀 약간 좀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렇게 흘려보내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는 뭐냐면 이 미술이나 이런 쪽 관심이 없는 분들은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내용들이 굉장히라기보다는 거의 뭐 서양사는 다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거의 다 종교적인 그리고 여기 또 바티칸이기도 하고 다 종교가 결합된 얘기라서 종교 쪽도 뭐 기독교 카톨릭 쪽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보실 것 같고 근데 저는 또 무교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도 흥미가 있었는데 이 종교 쪽에서도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정말 노잼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이. 예. 하지만 저는 이 굉장히 오래된 이 역사적인 작품들을 현재 이 시간에서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세계사 책에서나 미술사 책에서나 미술 책에서나 봤던 그 그림들을 지금 내가 이 나이 먹고 와서 드디어 보는구나 라는 그런 기쁨도 되게 좋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품들은 다 차치해두고 마지막 피날레였던 시스티나 성당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먼저 라파엘로의 이제 방에 들어가는데 거기가 아마 교황이 집무실로 쓰고 했던 이런 데였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 유명한 이제 아테네 학당을 봤죠.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 외에 뭐 유명한 그 뭐 피타고라스 뭐 유명한 인물들이 막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보았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입장권 티켓을 들고 인증샷을 못 찍었지만 열심히 사진을 찍었고요. 정말 너무 예쁘더군요. 그러니까 어떤 미술사적인 의미를 떠나서 그림이 예뻐요. 색감도 예쁘고 그리고 그림도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멋있었습니다. 멋있었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다양한 플라톤이나 이런 인물들을 원래 정말 예전에 존재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최대한 그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유명했던 인물들의 얼굴을 거기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였나? 얼굴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굴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라파엘로가 그렇게 했대요.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림 중간에 라파엘로 자기 얼굴도 넣고 자기 여자친구 얼굴도 넣고 그런 것도 이제 스토리 들으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일화는 이제 마지막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 천정벽화를 보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팔레를 다 보고도 이제 바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조금 이제 이동을 하더라고요. 되게 막 계단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좁은 길을 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딱 들어가는데 이 그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공기가 싹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빛도 안 들어와요. 빛도 굉장히 차단하고 그러니까 어두컴컴해지니까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굉장히 좀 경건해지고 성스러워진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공기가 싹 바뀌어지는 게 감각적으로는 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지창조 있는 방으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 조금 무서운 느낌도 좀 듭니다. 뭐라 해야 될까요? 그게 이건 제 생각입니다. 프레스코아이기 때문에 빛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림이 상해요. 굉장히 빨리 닳기 때문에 빛을 굉장히 거의 다 차단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컴컴한 공간은 아니지만 근데 굉장히 어두운 공간이에요. 빛을 굉장히 차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느낌 때문에 들어가면 굉장히 성스러운 느낌도 들기도 하고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무서운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거는 되게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약간 천사와 악마, 성과 악이 공존하는 듯한 그런 약간 기묘한 느낌이 드는 분위기의 공간이고 그 어떤 공기의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혼자 들어가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진짜. 근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바글바글합니다. 완전 덧대기 시장처럼. 그것도 엄청 또 정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떠들진 않지만 다들 작은 소리로 웅성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저는 들어갔을 때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무섭기도 하고 신성하기도 하고 그랬고 그리고 들어가서 고개를 들었죠. 천장을 받으니까 고개를 들어서 천장을 봤는데 이야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재미난 이제 일화가 있는데 제가 여기를 보러 가기 전에 이미 뭐 자료를 찾아보고 갔을 거 아니에요. 다른 곳은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사진 촬영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일본 NHK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일본 NHK에서 이 천지창조에 복원을 하는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하고 복원하는데 그 협찬이나 이런 뭐 돈이 들어갔나 봐요. 대신에 이제 이 저작권과 영상권 이런 것들은 이제 NHK가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이제 금지를 시킨 거죠. 뭐 심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만큼 돈을 대서 이제 복원하는 데 투자를 했으니까 그것도 참 고마운 일이죠. 아무튼 사진 촬영이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고 갔습니다. 예, 여러분 알고 갔는데 제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천장을 봤어요. 우와, 이야 이렇게 하면서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천장에 이렇게 쓱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핸드폰 제가 천장으로 쓱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서 막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에서 no photo, no photo 막 이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뭐야 누가 사진 찍는 거야? 저더라고요. 나였습니다. It's me. 깜짝 놀래가지고 다행히도 사진을 찍진 않았습니다. 제가 카메라 앱을 켠 채로 카메라를 든 거죠. 이 드는 거를 옆에 있는 다른 관광객분들과 이제 곳곳에 그 바티칸 직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향해 외친 거예요. 사진 찍지 말라고.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민폐 끼치는 걸 정말 싫어하고 그 룰을 제가 굉장히 잘 따르는 사람인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누구야? 했는데 저인 거예요. 저도 모르게 오! 하면서 카메라를 밑으로 쑥 내렸거든요. 당연히 찍진 않았습니다. 근데 몰래 찍은 분들 계시긴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근데 저는 찍진 않았는데 그 순간에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기도 했지만 약간 웃음이 나는 거예요. 헛웃음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찍어야지가 아니라 우와 하니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드는 거예요. 카메라를. 저는 이런 적도 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신들린 듯이 정신이 나간 듯이 핸드폰을 이렇게 천장으로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깜짝 놀랐고 너무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좀 웃기더라고. 웃음이 나더라고. 야, 이건 좀 무슨 홀린 듯이 카메라를 들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저한테는 너무 강렬했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빛이 조금 더 들어왔더라면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좀 어두침침하긴 했어요. 그런데도 그 천장 꽤 큰 공간이거든요. 거기를 그 그림으로 꽉 채웠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느껴졌고, 왜 미켈란젤로가 그걸 그리면서 목이랑 몸이 다 나가버렸는지를 알 것 같았어요. 욕창이 생기고 난리가 난 이유가, 그럼에도 그 그림을 끝내 그 걸작을 낸 그 예술가의 어떤 열정이랄까? 저런 건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정말 저건 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난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진짜. 참 멋있었고, 미켈란젤로가 대단했고, 미켈란젤로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 그러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예, 예.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그 천장화를 그것만 보러 간다고 해도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거를 한 3시간? 2시 들어갔으니까 한 3시간? 3시간 반 컷을 한 것 같아요. 원래 이것보다 더 길거든요. 천천히 보면 4시간, 5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그 정도 컷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그 루트로 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가실 필요가 없고, 바로 시스티나 성당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한번 가시면 돈이 안 꼬아서 다 보고 나오고 싶어지실 겁니다. 하지만 그 천지창조 그림만 봐도 뽕 뽑으시는 거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 공간에 오래 있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갑자기 친구 탓을 또 하고 싶어지는데, 아무튼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튼 친구 따라 나왔죠. 뭐 친구 가자고 하니까 전 나왔고, 나 더 앉아 있을래 뭐 이러고 싶진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마어마한 분들이 보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었고, 하여튼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경험이었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갈지 모르겠어요. 천지창조는 정말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더 보고 싶고, 다음에 가게 되면 싹 다 보는 게 아니라,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두 분의 그림 방으로 바로 시스티나 성당 쪽으로 가서 그 그림들을 꽤 오랫동안 좀 즐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 중간에 가는 길에 또 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큰 정원 같은 공간이 있어요. 그 솔방울들이 있는 그곳에서 좀 여유 있게 앉아서 커피 한잔 하고, 음식도 좀 먹고, 좀 그러고 싶다? 그런 생각도 좀 든 것 같아요. 좀 더 훨씬 여유 있게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에 갔으면 좀 더 즐길 수 있었겠지만, 저희는 오후에 갔고 마감 시간이 또 정해져 있고, 저희는 그걸 보고 또 나와서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 그 바티칸 광장 쪽으로 가서 또 볼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봐야지 어느 정도 바티칸을 봤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베드로 성당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구경을 잘 하고 나왔고,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1시간 40분이 다 됐네요.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진도가, 이제 바티칸 나갔는데 제가 이 특집편이 꽤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제가 느끼는 감상과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안 드리면 그거야말로 그냥 타임라인 아니겠습니까? 스케줄표를 읊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집편이 아주 길어져도 너무 지루하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길면 좀 그런 것 같고, 이제 바티칸 박물관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예, 거기 가서 그 성베드로 대성당 안에 거기는 이제 무료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당연히도 줄은 너무 깁니다. 무료 입장이 너무 길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 한번 드렸나요? 요 아픈 다리를 요거 핑계로는 아니 실제 아프니까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 임산부들, 노약자 이런 분들 빨리 줄을 들어갈 수 있는 그 패스트 줄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용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그래서 친구랑 이제 가자 보자. 그리고 이제 성베드로 성당 안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좀 전에 제가 흥분해서 말씀드렸던 그 천재화가 미켈란젤로가 가장 처음 만든 첫 작품이 맞을 거예요. 아마 20대 정말 초반에 만든 그 피에타라는 성모 마리아가 그 쓰러진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피에타 상이 있어요. 조각상이 있어요.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입니다. 조각가가 본진이고요. 근데 그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 벽화를 그렸죠. 뭐 예술 잘하시는 분들 뭐 조예가 있는 분들이 뭐 한 가지만 잘하겠습니까? 아무튼 이분은 건축이래. 조각가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20대 때 그 막 그 에너지 넘치고 혈기왕성하는 그 시대 때 만든 이 피에타 작품이 성베드로 성당 안에 있고, 이게 정말 그 미켈란젤로의 모든 작품을 통틀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미켈란젤로가 자기 이름을 새긴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나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 왜냐? 이유가 재밌는데 20대 때에 이런 걸작을 만들어낸 것을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말이 되냐? 그래서 자기 이름을 썼다라고 합니다. 내가 만든 거다. 그 작품이 성베드로 성당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러 출발을 합니다. 언제 하냐? 다음 편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예, 일단은 2탄 방송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3탄까지 해가지고 이탈리아 편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탈리아 여행 이틀째 오후 한 4시 반 정도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저도 웃기네요. 웃겨.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 그 간단한 대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보다 훨씬 좀 길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착착착착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네요. 진도가 안 빠집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저는 여기서 다 할래요. 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저에겐 기록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좀 지루하더라도 지루하시면 잠시 좀 꺼두시고 특집편 끝나고 한번 또 돌아오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뭐 항상 들어주시면 너무 고맙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타부터 다른 말 하지 않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1시간 40분 얘기했더니 배가 너무 고프네요. 저녁을 먹어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끝인사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일 에피소드 45번째 특집 인타코의 유럽 여행기 2편 이탈리아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